네, 이어서 제 2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 기본 설계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설계는 실시 설계에 앞서 상당히 중요한 이 설계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 설계의 작업 프로세스, 어떻게 이 설계가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넣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건축주, 설계 사무실에서 건축주를 만나서 이 설계 계약을 하기에 앞서 이 건축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설계하는데 도면이 종이 몇 장 그려내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하시는데요. 이게 상당히 예를 들자 그러면 우리가 의사를 찾았을 때 우리가 진찰비를 받고 또 변호사를 찾아갔을 때 상담이라는 걸 받죠. 근데 이런 건축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이런 비용을 하지 않고 한번 이 안을 그려보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밤을 새고 해서 이 설계를 해갖고 가면 없었던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무야무야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건축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 설계에 대해서 가장 회의감을 갖는 게 이런 가장 창의적인 이런 건축 디자인 작업에 대한 보상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본 설계에 상당히 그런 작업 과정에는 상당히 많은 노고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좋은 건축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미래 건축주가 아마 알아야 되는, 그리고 또 응당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건축 의뢰를 받게 되면 토지 이용 규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 지번을 치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적도를 이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모 지역의 대지입니다. 면적은 2,833이고요. 여기 개별 공시지가 한 40만 원 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도시지역이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또 일부 준주거지역이 걸쳐 있고 일반 상업지역은 여기에 있고 준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 땅에 대해서 관련 사항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것도 이제 요걸 보고 여기는 2종 주거지역이니까 50% 그리고 이게 아니고 여기네요. 60%로 건폐율을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용적률은 여기 150에서 250% 이하. 근데 이거는 이 법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이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럴 때는 조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있던 것을 이 CAD 파일에 불러와서 이렇게 이 이미지로 얹혀놓게 되죠. 그래놓고 여기에 대지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려나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그렇게 단순 엔지니어링 이런 기술 작업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문제죠. 이렇게 땄을 때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막내가 해도 이제 막내가 대부분 하죠.
근데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죠. 이게 이제 바로 계획입니다. 대지 계획이라고 하는 걸 듣는데 아까 이 맨 처음에 1편에서 이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공부를 해서 융복합해서 이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건축의 내부에 있는 이 여기서 요구하는 이런 실들, 이 요구 사항들, 실과 실의 배치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분명 여기에 건물에 녹아내야 되겠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 내 땅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땅에 대해서 이 주변과의 이런 관계들 같은 것들을 이 계속 항시 생각을 해서 여기에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내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지었다를 반복하고 또 이게 옐로우지 페이퍼라고 해서 습자지 같은 건데요. 그걸 걷어내고 또 다시 그리고 또 지워내고 다시 그리고 이 소설가나 만화가가 다시 여러 번의 작업을 하는 것처럼 건축가들도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계속 이렇게 메모를 해서 잊지 않도록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놓고 계속 이렇게 이 작업을 점점 진행을 시켜서 좀 더 구체화 시키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마커를 통해서 마커 이제 칠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이 디자이너가 좀 더 이제 확신 있게 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흑백으로 하는 것보다는 컬러링을 하게 되면 이 디자인하는 사람부터도 이 이해가 좀 더 빠르게 되니까요. 거기에 점점 계속 이 주기사항 같은 것들, 꼭 알아야 될 것들을 계속 여기다가 체크를 하면서 이 뭔가 이 체크리스트를 하는 것,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검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를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뭐 공개공지라고 하는 걸 여기에 넣어서 현장을 갔더니 뭐 6m 도로인데 일방 도로라서 인도가 없어서 여기에 공개공지라는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게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여기가 뭐 여기는 하천이고 여기는 뭐 주차장 부분인데 여기가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접근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마당을 여기다 두고 회차로를 만들게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된 거고요. 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터미널 이쪽으로는 뭐 군청이 가까이 있고 이 상가들이 여기 많이 있고 해서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여기에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억세스하는 것들을 여기다 이제 가깝게 여기 이쪽 부분에다가 뭐 이렇게 둔다든가 또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보게 되면은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남향이 집이 좋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게 남향의 대부분은 이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쪽이 북쪽이 되고 남향이죠. 그러면 이렇게 내 땅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면 이 북쪽에 건물이 있고 이쪽에 마당을 두는 게 가장 이 베스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을 이쪽이 북쪽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두게 되면 좋죠. 그런데 이 도로가 여기 이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두고 이 앞마당이 없어도 앞마당을 포기한 셈이 되죠. 이 넓은 마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광장이라는 걸 둬서 이쪽이 주택가가 이쪽에 있더라고요. 이쪽 부분이 주택가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오는 게 이쪽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이쪽은 상업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큰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차량 억세스만 생각을 주로 하고요. 그래서 억세스를 하기 좋도록 여기다가 광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을 짓는 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 작업 과정,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설계자 의도대로 그대로 가는 적이 없습니다. 뭐 적게는 2번, 3번, 많으면 뭐 상당히 많은 이 수정 보완 작업을 갖추게 되죠. 아무래도 그 건축주가 요구하는 게 또 있고 또 자체적으로 또 이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대부분 건축주가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건물을 좀 더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아까 공개 공제를 좀 줄이고 약간 이쪽으로 붙이게 되고요. 이제 면적을 좀 더 늘리게 되고 또 여기에 뭐 필로티라든가 이런 것들 넣게 되고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요구 사항들을 100% 건축주의 말대로 하게 되면 뭐 그 건축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신에 건축가가 들어보고 아, 타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받아들이고 타당치 않으면 이제 협의를 거쳐서 이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건축가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게 된 게 지금 이게 이안인데요. 수정 작업이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채색을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아까 있었던 이 부분을 약 8에서 15m 정도가 되면 뭐 이제 여기에 마당을 확보할 수 있어서 마당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요 원안대로 가게 되고요. 공개 공지가 좀 줄어진 그런 단면이 있고 이쪽 부분에 이제 필로티가 생기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조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픽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또 하다 보면 또 이 변경이 되고 이 큰 카테고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기본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큰 방향성은 이렇게 가더라도 나중에 실시 설계에서는 아주 수많은 또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CAD로 이제 이런 그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되죠. 건축주들은 이렇게 이 디지털 컴퓨터로 작업한 게 상당히 이 작업량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상 이것은 빨리 끝납니다. 몇 시간이면 끝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몇 날 며칠이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주가 생각하는 만큼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백지에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고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좋은 건축주가 되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이 노고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불을 하게 되면 그 건축가 입장에서도 그 지불한 거에 상응하는 그런 그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돈 덜 받았으면 뭐 대충 하는 경우가 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건축주에게 설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한 건데요. 채색 과정을 거쳐서 설계 설명서라고 하는 이런 도면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쓰게 되고요. 좀 이런 채색이라든가 이런 수목이라든가 이런 걸 표시해서 좀 도면의 질을 좀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건축가에 졸업한 학생들이 뭐 6개월, 1학기, 2학기 이런 작업의 이런 수준의 작업물을 이제 제출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배치도, 평입 단면도, 또 투시도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의 작품 판넬을 만들어서 그게 패스가 되면 졸업을 하게 되고 부족하면 뭐 졸업이 미뤄지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까는 배치였고요. 지금은 이제 1층 평면도입니다. 1층 평면도도 제가 이거는 엊그저께 거의 한나절 걸려서 한 겁니다. 이거 왜냐면 그 건물 안에 그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실의 관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출입 관계들, 이 외부의 출입 관계들, 그리고 이 실들과 실들 사이의 어떤 관계들, 그리고 외부 여기는 광장이고 이쪽에서 이쪽이 현관이고요. 이쪽에서는 그래도 부출입구인데 이 주택가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실을 여기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되고요. 뭐 이런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가 여기 이제 계단 부분 그리고 뭐 그 화장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코어라고 하는 부분에 묶어놓게 되죠. 이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 거쳐서 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이런 도면을 갖게 되죠. 이거는 지금 이 기본 설계 도면의 아직 미완성입니다. 원래 도면이라고 그러면 이 안에 이런 여기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하나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조닝이라고 그러죠. 공간 조닝. 그래서 여기 조닝을 하고 조닝을 했습니다. 아직 픽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건축주하고 상의하기 위한 이 도면이고요. 기본 설계, 완성된 기본 설계라고 그러면 이 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출입구도 만들어 놓고요. 그런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이 설계 설명서용 이 일정 평면도 색깔링 컬러링을 해서 그리고 공용 공간들 이런 공간들 표현을 해서 이 의사 타진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건축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외국의 이런 유명한 이 건축 디자이너들을 모셔다가 뭐 DDP 센터라든가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그리고 뭐 이런 그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이런 사람을 할 때에는 디자인을 고려를 해서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들을 초빙을 해서 이제 설계를 의뢰하는 해서 좋은 건축물들이 많이 나오고요. 디자인 컨셉이 좋은 거죠. 디자인이 좀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역으로 뭐 이 주변에 이 건축학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 건축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어서 상당히 다양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건축 설계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서 이 국제 현상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가서 당선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계 공모 사례가 어떤 건지 한번 이 사례를 보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이제 다 젖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화여대 뭐 병원, 제2병원을 지었는데요. 상당히 유명한 이 건축 사무소들이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 많은 설계 사무소들이 응모를 하고 거기에 당선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당선이 된 거죠. 요거는 이제 기본 설계가 되는 거죠. 기본 설계해서 아까처럼 제가 한 것처럼 채색을 해서 여기에 설계 공모전에 서류를 제출해서 그 설계 공모전에 이런 그걸 보고 이 심사위원들이 가장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한 것을 뽑았는데 이게 바로 당선이 된 거고요. 그 외에 당선이 안 되고 이런 작품들도 많이 있죠. 좋지만 이 약간의 차이로 안 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이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목표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사업 개요, 이거 뭐 대지 현황 분석해서 인지성, 뭐 토지 이용 계획, 주변 교통, 그리고 건물의 고도 제한이라든가 폭,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방금 전에 저 혼자 했지만 이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몇 날 며칠 밤샘을 작업을 해서 이 공모전에 이 경쟁에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외부 동선 계획, 이건 토지 이용 계획, 여기는 각 층별 이 공간 구성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평면도인데 다 넣을 필요는 없고요. 1층 평면도,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4층 평면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평면이 나오기까지에 왜 이런 형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병원으로서의 가장 좋은 최적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 건물이 될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이런 형태의 이런 공간이 가질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동선 계획, 동선이 아주 중요하죠. 이 건물 안에서 사람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동선입니다. 동선 계획이 상당히 중요해서 이런 동선 계획한 부분도 있고요. 뭐 인면의 디자인 계획, 조형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단면 계획.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여기에 이 융복합해서 녹여냈더니 바로 이러한 이 배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 현상 설계 공모전의 이 컨셉입니다. 공모전이죠. 그리고 인면도, 횡단면도, 조감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거의 지어졌을 텐데요. 지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모습을 갖춘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과정 같은 것도 뭐 이건 옵셋이죠. 옵션이에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서 지나치게 아름답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기능을 우리가 차선책으로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쁘다고 해서 다 좋은 건축물이 아니라 기능이 좋아야, 기능이 좋으면서 차선책으로 디자인이 좋은 이런 것들은 병원 건축에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형태가 이제 기능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기능이 위에 있고 형태가 밑에 있다라고 해서 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 기능이 상위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이념이죠. 근데 디자인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기능을 무시했다 이렇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건물이 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 있는데 이 디자인을 상위 개념으로 보는 것들은 주로 이제 뭐 교회,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좀 뭔가 이런 그 아름다움을 대신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건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속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이 외부 투시도 조감도라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외부 투시도 또는 조감도라고 이렇게 해요. 조감도라고 하는 건 새가 이 볼감자를 보는 거야. 세조자의 볼감자.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조감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람의 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 투시도 사람이 보는다라고 해서 투시도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이고 이렇게 좋은 내부 공간을 가질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 투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뭐 이것처럼 뭐 병원을 지을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장 시급한 건 아마도 주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네요. 도시의 사람들의 이 로망은 이 전원주택이 많이 있겠죠. 전원주택을 보게 되면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 도로, 방위, 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되겠고요. 일조, 일사, 풍향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지 분석입니다. 어떤 땅이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땅이 되는데 도로 축이 이렇게 되어 있고 향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이 남쪽이죠.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지금 남북으로 길다? 썩 좋은 땅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건 요 땅이 좋네요. 요 땅. 근데 여기에 좀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요 땅이 좀 더 낫고요. 요거는 요 땅도 괜찮습니다. 근데 좀 작아 보이는데 원래 이 남북으로 길쭉한 땅이 가장 좋습니다. 남북으로. 그래야 건물이 이렇게 쓰더라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베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3베이, 4베이라고 하는 것은 3베이라고 그러면 남쪽에 면한 실이 3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4베이라고 그러면 4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남쪽에 남향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동서방향으로 있다라고 하면 건물도 당연히 이쪽으로 길게 지어질 거고요.
그만큼 베이스도 많아질 겁니다. 남향을 갖고 있는 방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봐야 되겠고요. 일조일사 같은 것들도 봐야 되겠고, 또 풍향, 이게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습니다. 북쪽에서 북서풍이 불고요. 여름에는 남동풍이 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땅이라고 그러면 배산임수라고 그러죠. 이 북쪽에는 이렇게 산이 있는 게 좋고요. 요 옆으로는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위호감 있게 이 작은 큰 뒤에 여기는 큰 산이 있고 동서쪽으로는 작은 산이 이렇게 있고 앞쪽으로는 이 강이 흐르는 이런 걸 보고 이제 가장 좋은 배산임수라고 그러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명당짜리라고 그러죠. 이런 땅이 가장 좋은데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도 이 좋은 땅을 구르려고 그러면 이 아까 얘기했듯이 남쪽으로 동서로 긴 이 대지, 그리고 이렇게 길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길의 남쪽보다는 길의 북쪽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남쪽에 넓은 마당을 갖고 건물을 여기에 이렇게 짓게 되면 이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땅을 이제 봐야 되겠죠. 땅을 봤을 때 무엇을 보냐면 경관, 주변 현황, 소음, 도로 및 교통관계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경관, 여기서 지금 경관인데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는 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아주 나쁘고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나쁜 쪽에는 창을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망창을 두지 않는 것이 좋고 창을 아예 자체적으로 막는 것이 낫죠. 의도적으로 막는 것이 좋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좋으니까 이 가능하면 창을 두고 통창을 둔다든가 조망할 수 있는 조망창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이 좋겠죠. 대지의 주변 현황, 주택가, 공원, 마침 공원이 앞에 껴 있습니다. 그럼 앞에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둬야 되고, 이쪽으로 마당을 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연계 관계에도 좋고요. 주택가들은 아무래도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 가벽이라든가 그냥 벽이라든가 세울 수 있고, 하다못해 이 식물을 식재를 해서 차폐를 할 수 있는 차폐 수목 이런 것들을 심어두는 게 좋을 겁니다. 더군다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소음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이런 차음벽 이런 것들을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 같은 것도 이쪽은 소음이 있다고 그러네요. 여기도 소음이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뭐 일부 이제 수목으로 좀 소음을 차단한다든가 여기 같은 경우는 벽을 막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교통관계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집이 없어질 때까지 평생 바뀌지 않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교차로니까 교차로에서 가능하면 좀 멀리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차량 진출 입구 주차장 여기에 북쪽이면서 여기에서 가장 먼 이쪽에다가 배치를 했네요. 잘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런 생각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건물을 여기에 이제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정말 저렴하게 이 설계를 맡겼다라고 하면 건축가들도 이렇게 심오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하게 그렇게 받았다라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를 내가 보답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서 넣을 수 있을 만큼 해서 그런 설계비하고 설계 서비스는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었네요. 여기다가 마당을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여기가 이쪽에다가 텃밭을 두면서 마당을 여기다가 뒀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게 남향을 그래도 두기 위해서 여기 텃밭을 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소음이 있기 때문에 소음에서 좀 더 셋백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마당을
이렇게 하는 것도 이쪽에 길의 남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좋습니다. 근데 건물을 여기에다 이렇게 두고 건물을 이제 북쪽에다가 두라고 그랬죠. 남쪽에다가 마당을 놓으면 이 햇볕이 좋은 마당을 여기 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점이 여기에 소음 같은 것들이 여기 나오면 그리고 프라이버시 시선 같은 것들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차선책으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 셋백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계획을 잡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이제 설계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캐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 설계 이제 다음 3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